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흐름을 키워드로 적으시오라고 제시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 위크였죠.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관세 협상, FOMC, 실적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발표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변동성이 참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는데 이와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조금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으로만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했고요. 여기에 지수 대비해서 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수익을 내기는 좀 까다로웠던 시장이었는데요. 다행인 건 증권사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삼저 호황, 저달러, 저유가, 그리고 저환율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KB증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증권사 처음으로 코스피 밴드를 5,000포인트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번 주에 대한 정리,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테이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금요일을 책임져주는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시장 분석을 깊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1번,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총평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보드에 써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버 전문가는 1희 1비라고 써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는 변동성 최고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1희 1비 하지 말자. 아니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니까. 그래서 예. 날일자를 써서 1희 1비다. 아하. 뭐 시장 기준에서는 이번 주가 뭐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 국내에서 뭐 큰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뭐 이제 치킨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모습. 그리고 핵잠수함 이슈도 우리나라에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일단 글로벌 관점에서 특히 미국에서의 그런 등락률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인데 엔비디아가 11%, 구글이 9%, 아마존이 11%, 그리고 애플이 5%, 그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메타가 8% 정도 하락, 오라클도 한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등락이 상당히 차이 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혹은 최근에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 그래서 이게 순환매가 계속 철저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따라서는 지금은 뭐 시장 기준에서도 섹터 관점에서도 그리고는 금과 코인 같은 경우를 다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순환매로 유동성 순환매가 발생하는 한 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200불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여기서 매매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니 아직은 우리가 뭐 파티를 좀 즐겨야 될 때지 않나.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전히 신경을 좀 날카롭게 세우고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미국장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표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국내 이제 증시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0.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은 사실 이번 주 4,000으로 시작해서 4,100까지 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이 좀 남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지금 미국 기준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를 그쵸 이게 막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차트 좀 보여주시면 이게 마이크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메모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이 메모리를 만들고 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40%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맨날 뭐 언론에서는 4,000핀이 5,000핀이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메모리가 얼마나 좋느냐라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 방향은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 거고 예. 오히려 이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가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 반도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여기서 급락을 할 것이냐 아니요 나스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론을 차트를 보시든 아니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든 현 상황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 꺾일 생각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코스피는 계속해서 그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주식남녀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코스피의 대세 상승이 시작된 3천을 뚫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사실 종목 수로만 따져보면 오르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지수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착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종목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포모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변동성 최고조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상당히 일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일정에 따라서 많은 섹터들이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쪽,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시세를 이어갔다가 오늘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강한 시세를 이어갔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이유로 또 원전 관련주들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 변동성이 좀 굉장히 강한 시장 흐름이 이번 주에는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강하게 내줬는데 이제 코스피 중심의 상승, 특히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그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로봇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의 또 한동안의 수급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이런 모습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 주 변동성은 크긴 컸지만 그래도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과 섹터들이 좀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도 강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순환매 성격으로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그렇지 않아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증시를 조금은 뭐 심리적으로 지수는 계속 잘 갔지만 심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거는 한미 관세 협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물론 그 뒤에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타결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증시의 상승 탄력을 좀 발목 잡을 만한 요인들 대체적으로는 다 해소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발목 잡을 요인들은 많이 해소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재료에 대한 부재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장에서 당겨줄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지 또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을 당겨줄 수 있는 강력한 재료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소멸이 된 상황이라서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 뭐 힘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재료들이 많이 소멸됐다라는 부분이 악재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호재가 좀 부재할 때 역시나 뭐 증시가 조금은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호재성 뭐 재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좀 둘러보면 아무래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고를 때에도 이 금리 인하 패턴에 맞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고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11월에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 12월에 FOMC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 기조 혹은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영향 크게 받겠습니까?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여기도 이제 여기 또 파월 의장이 나오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막은 일단은 금통이지만 뭐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이번 주에 FOMC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뭐 체크는 하셨겠지만 크게 시장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지금 채권 시장은 FOMC 파월의 발언을 듣고 난 이후에 요 차트를 살짝 보여주시면은 지금 요게 채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등장을 한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채권 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 많이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4.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12월에 금리 인하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은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돼서 우리는 QT는 종료를 하겠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은 맞지만 관세 부과가 한 번이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간 만큼 인플레가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이 인플레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나도 모르겠다. 라는 게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고용이 안 좋아요, 경제 박살나니까 금리 인하 해주세요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지표가 발견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거 인플레도 올라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박살나는 것도 아니야. 금리 인하 2번 했잖아. 그러니까 다음은 100% 우리가 12월에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생각하고 배팅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라는 좀 보수적인 입장의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파월의 의장의 발언에 그렇게 뉴스 헤드라인이 도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12월부터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금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살짝 약세를 보인다라는 점까지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주식시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다음 주에 대해서 좀 걱정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 지나면서 주 초에 4,0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조금 색깔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약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살짝 반등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 사태였죠.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중국 발언을 하면서 안 만날래 얘기하면서 10만 달러까지 쫙 떨어졌던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었고요. 그러고는 지금 횡보인데 힘이 그렇게 있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코인 시장 자체도 금 시장 자체도 뭔가 고점에서 흔들리고 뭔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더라. 채권 시장은 오히려 12월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주식만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4,100입니다.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있지만 살짝은 조심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 외의 변화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면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보다 뭐 연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 잘 나온다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절대적인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유동성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등장했을 때 발을 뺄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의 파티를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이라는 달콤한 목표를 향해서 경주마처럼 달려가다 보면은 이 주위를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경고 혹은 우려를 나타내주는 테이버 전문가의 발언이 있었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관점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들을 들여다봐야 할지 두 번째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